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취월장. 안녕하세요. 일취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친구의 인생작, 이번에는 저 네온의 친구를 초대해봤습니다. 저 일취월장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온의 친구입니다. 저는 닉네임을 오리라고 정해보아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 오리라고 한 이유는 제가 힐링이 필요할 때 이제 영상 매체에서 실제 오리 영상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간단하게 오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리의 매력이 무엇이죠? 오리의 매력은 일단 귀여워요. 근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뭔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오리를 언젠간 키워보고 싶으신가요? 생각은 있는데 키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집에서 오리를 키우면? 그런가? 꽥꽥거릴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이제 옆에 집에서 막 찾아온다고요. 그쵸. 그건 그래요. 동의를 못 하시는 표정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오리님이 골라온 인생작은 알리타 배틀엔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원래 알고 계셨나요? 혹은 영화관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저도.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네.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영화가 있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알리타라는 영화를 그때 당시에 개봉했을 때 봤었고 오리님이랑 얘기를 했던 기억이 고등학교 추억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추억이 같이 보셨어요? 깃든. 따로따로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님이 영화란 영화는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다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네필이시구나. 굉장히 그때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약간 졸린 상태로 이 영화를 봤어가지고 약간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 알죠? 호불호가 강하신 거. 굉장히 강해요, 진짜. 근데 오리님은 영화를 되게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원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장르를 좋아하셔서 이 영화가 인생 작품이 된 건가요? 원래 애니메이션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영화를 아까 말했듯이 개봉했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그 액션 씬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돼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오리님과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알리타의 눈 크기였거든요. 그쵸. 충격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조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분명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알리타 눈이 너무 크지 않냐? 괜찮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혹시 다들 알리타의 눈 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다들 이 정도의 비율 아니에요? 아니, AI 에스파나 아니면은 그 인사이드 아웃의 그 누구죠? 라일리도 눈 엄청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대놓고 만화 캐릭터고 그리고 이때는 에스파가 그렇게 상용화되기 전이었던 이게 말이죠. 몇 년작이죠? 19년작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굉장한 눈이 약간 기괴할 정도로 크다라는 감흥으로 봤었는데 근데 크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보면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너무 그 버추얼 인간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냥 보고 뭐 별로 그렇게 막 불호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 자체가 그 애니메이션이랑 실사랑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과 이 AI 구분하기 위해서는 눈 크기밖에 약간 장치였다.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리타가 사이보그임을 알려주는. 그럼 오리님은 알리타의 눈 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봤을 때 인상적이긴 했지만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여담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알리타를 보고 난 후에 약간 현실에서도 그런 단발머리에 눈 큰 약간 맞아요. 인상을 가진 분들을 조금 좋아하게 되었다. 는 비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었었어요. 오리님이 학교에 갔는데 알리타 닮은 사람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진짜요? 네네.
쉽지 않은데? 인생작이라니까요. 단발에 눈 큰 사람. 아니 근데 이거 만들어낸 얼굴인데 현실의 사람이 일반인이 닮았으면은 그쵸. 엄청 이쁜 거잖아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눈코기도 눈코기였는데 신기했던 게 얼굴은 너무 그 AI 필터 씌운 얼굴이면서 몸 체형은 또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 언밸런스가. 맞아요. 그 비율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의미로서 게임 캐릭터 같진 않았어요. 진짜 맞아요. 어떤 여성 몸 이렇게 그냥 하면 가져온 것 같은 느낌?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나이비스? 응. 그래서 응. 그래서 나이비스가 따라한 것에 가깝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그럼 이제는 줄거리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갈망하는 공중도시인 자렘과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고철도시로 나누어진 26세기. 고철도미 속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알리타는 마음 따뜻한 의사 이도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도는 사이보그인 알리타에게 특별한 과거의 비밀과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스터리한 과거로부터 그녀를 지키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독점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미래를 경고하는 디스토피아 장르의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고철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면 사이보그로 태어날지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날지 전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생각 때문이었냐면 사이보그는 약간 그 로봇 장치에 의지한 신체나 아니면 아예 로봇으로 태어난 것들을 다루는 것 같았고 인간은 약간 닥터 이도나 휴고처럼 진짜 완전 저희 인간 살덩이라고도 이 영화 속에서 불리더라고요. 의 모습이었는데 둘 중에 고철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면 뭘로 살아가시겠어요? 당연히 사이보그죠. 강한 게 짱이에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이보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몸이 잘려도 머리만 완전히 있으면은 언제든 밑에를 갖다 붙이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인간은 칼 한 번 찔렸다고 그냥 피터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위험한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보그가 더 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썸머님의 말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달라요. 왜요? 왜냐면 일단 인간이면 인간으로 맨 처음에는 인간으로 살다가 그런 위기가 닥치면 이제 사이보그가 되면 되지 않나. 예? 그럼 몸 자르고 사이보그 되시는 거예요? 휴고처럼 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게 아닌가. 요 세계에서 인간이. 그리고 뭔가 인간이 좀 더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여기에 나온 인간이 닥터 이도나 시렌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인간으로 태어나보자. 여기에서. 저는 네오님과 똑같은데 다른 게 와 미치. 아니 휴고 있잖아요. 휴고처럼 어차피 사이보그로 될 거면 굳이 인간이 필요가 있나 애초에? 인간일 필요가 있나?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감정을 못 느낀다거나 뭐 촉감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인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느낄 수 있잖아요. 알리타도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정도 느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어차피 사이보그가 될 거 처음부터 강하게 태어나는 게 이득 아닌가. 빠르고 막 뭐지? 그 경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모터볼이요? 이런 거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막 그- 갈도 갈아 끼울 수 있고. 그걸 만드는 건 시렌인데요. 닥터 이도랑.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자렘 출신이다. 그쵸. 출신이 다르다. 그쵸. 오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썸머님이랑 같은 이유로 오. 뭔가 이 부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보그가 훨씬 뭔가 그럼요. 용이하지 않나. 이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랑은 전혀 없이 그냥 그 강한 밑에 게 짱이다. 레고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쵸. 효율성. 아니 뭐 레고? 아니 그러니까 사이보그라고 해서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 게 몸까지 이 살덩이인 것까지가 포함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까 했지만 모두 강함을 선택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고철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공중 도시인 자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꿈꾸는 휴고라는 인간이 등장합니다.
자렘으로 가기 위해 모터볼 운영진 벡터라는 연주를 믿고 고철 도시에서 사이보그의 부품을 강탈해 돈을 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휴고는 알리타가 위험한 고철 도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억을 되찾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리타와 휴고는 사랑에 빠집니다. 휴고가 자렘에 가는 꿈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휴고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알리타는 계속 위기에 휘말리는데요. 그럼에도 알리타는 자신의 심장을 팔아서라도 휴고의 꿈을 이뤄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알리타가 휴고를 좀 먼저 fall in love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리타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좀 안타까운 희생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희생이 사랑인 걸까요? 고차원적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사랑할 수 있냐, 로봇은 사랑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의 인생작이 다 이상하게 로봇 특집처럼 지난주에도 로봇과 관련된 작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 친구의 로봇작이 아닌가. 로봇작?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냐고 안타까운 희생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안타까운 사랑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짬뽕. 왜냐면 사랑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해야 되나요? 사랑이 맞는지는? 근데 사랑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타깝냐면 얘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람을 겪어보고 그 중에 얘를 고르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오는 첫 사람이었고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모든 거를 올인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휴고가 착한 사람이어서 불상사는 없었지만 그 좀 너무 직진이어서 좀 안타까웠다? 그런 느낌? First Love의 느낌인가요? 그쵸. 마지막 첫사랑 이런 느낌. 저는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첫눈에 반한 것도 그냥 그렇게 될 운명이었겠거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해서 10사람을 보면 달랐을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을 봤지만 이 한 사람이랑도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인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듣고 하겠습니다. 시비 걸라 그러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희생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느꼈던 장면이 있어요. 뭔데요? 알리타가 심장을 비싼 팔라고 꺼내서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거는 희생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알리타의 이런 모습이 사랑을 넘어서 약간 뭔가 집착과 그런 것까지 좀 더 과도한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희생까지를 사랑으로 보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봤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다 사랑으로 보긴 했네요. 안타까운 사랑, 진정한 사랑, 과도한 사랑. 과연 보리님은?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사랑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는 알리타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 뭔가 자기한테 새로운 것을 알려준 그런 존재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 궁금함 때문에 어떤 애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막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부모 같은 거죠. 나한테 첫 번째 뭔가를 알려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아까 이제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일정선 이상으로 모든 거를 내어주게 되는 그런 생각의 어떤 사고를 조금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팔랑팔랑 아니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하셔가지고 듣다 보면 야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돼요. 저거 말하고 싶었어요. 제 의견이 저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묻어나게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저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희생? 약간 좀 더 과도한 사랑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휴고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휴고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알리타의 사랑이 휴고에게는 뭔가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너무 과도해서 혹시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렘에 가는 것에 대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근데 일단은 알리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직전인 호감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휴고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이성적 끌림을 발견했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구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내가 얘를 인간 대 인간? 사이보그 대 인간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방해나 부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여타 인간 여성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근데 저는 뭐 사랑에는 희생도 일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록 그런 장면이 조금 희생으로 보였을지라도 그러니까 휴고가 막 다치고 잘리고 이런 장면이 자기의 몸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리타를 이미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심장씬이 좀 강렬했나 봐요. 그 심장을 꺼내준 알리타를 보고 휴고가 저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휴고가 하는 말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하지 말라고 심장을 꺼내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웠으면 너 왜 그래? 하지 마. 그냥 이 정도로 말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선 이렇게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말해주고 알리타를 어쨌든 한 번 더 생각을 해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이 휴고도 결국 사랑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부담됐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에게 의탁하시면 안 되고요. 제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휴고라면 부담됐을 것 같은데. 왜 많이? 왜냐면은 저 네오님이랑 비슷한 게 그 심장을 꺼내줄 때 약간 넣어도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휴고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심장까지 막 꺼내준다고 하면은 근데 심장을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가 아니라 바꾸면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대안을 줬는데 논리적이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이 둘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영화의 의문인 부분이긴 해요.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둘이 막 그렇다 할 뭐랄까 이런 서사가 이렇게 그게 서사가 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내 심장 받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뭐 그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휴고가 알리타한테 갑자기 키갈 했을 때도 갑자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리님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휴고는 분명히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휴고는 뭔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됐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맞아. 아무래도 휴고는 인간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왜 이러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주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신기한 마음으로 알리타를 대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알리타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게 함께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걸 보면서 휴고는 진짜 알리타를 좋아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누가 오리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줘요. 내 심장 너 해. 나 새로 바꾸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오리님은 너무 감동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막 아니야 너 해. 약간 이럴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너 해. 것 같아요. 네. 내 심장 튼튼해. 네, 넣었어. 넣어도. 근데 다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심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알리타도 이게 진짜로 줄 마음도 있었겠지만 약간 쇼맨십도 있었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숨까지 줄게. 나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증명할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널 사랑해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로봇이 그걸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인 시청자가 보기에는 그냥
많이 사랑한다는 갑자기 푹 꺼내서 보여주는구나. 근데 그렇게 로맨틱한 눈이 아니었어요. 눈이 진짜 광기였어요. 아니 무섭긴 했어. 그 장면이 무서웠어요. 눈이 커서 그런가 봐요. 커서. 300년 전 대추락 당시 자렘을 제외한 공중도시는 모두 추락했으며 적이 함선을 이용해 공격했는데요. 적은 URM으로 화성연합공화국을 의미합니다. 사실 알리타는 이 URM의 기갑술이라는 전투 기술을 훈련받은 광전사로 300년 전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서진 채로 닥터 이도에게 발견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리타가 자신의 과거에 다가갈수록 도시를 지배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그녀를 노리며 제거하려고 하고 자신이 착취와 약탈의 고철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게 된 알리타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새로운 세상을 위해 통제된 세상의 무시무시한 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이 기획서를 쓰면서 관람평을 좀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찬양 엄청 별점이 높아요. 엄청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그 이유가 영상미가 매우 좋고 눈호강을 할 수 있는 영화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약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액션씬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하나를 또 꼽아보자면? 아니면 이 영화가 어쨌든 미래 세기를 구현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맨 처음에 이 영화 제작사 나올 때도 20세기 폭스인데 26세기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짜잘 포인트가 좀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미래를 구현한 모습 중에 마음에 든다. 진짜 이럴 것 같다. 혹시 뭐 이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던보다는 지금 가장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액션씬은 그 몸 세로 반으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잘 모르고 자각 못하고 본능적으로 했을 때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뭔지 모르고 하고 나서 이게 기갑술이라는 거고 걔 아마 광전사일 거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 역시 숨은 고수였어. 약간 영화에 떡밥이 풀리는 듯한 그거에 기감이 있었군요. 저는 그거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계속 괴롭히는 근육질 남자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 캐릭터랑 지하로 들어가서 그 헌터들에 있는 아지트 지하로 들어가서 알리타랑 둘이만 싸우잖아요. 사실 알리타가 이길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싸울까가 궁금했는데 알리타가 거의 다 잘리고 팔 하나만 남는데 그 팔로 푸시업 해가지고 확 찔러버리는데 쾌감이 제가 이런 걸 좋아했나? 이런 착각. 여기서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액션씬이 기억에 남아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그 들어가서 따로 싸우는 게? 지하 세계로? 그 악당이 너무 착해요? 왜요? 자기 나와바리로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해도 거길 다 엎을 수고 있었는데 그럴 기세로 들어와 놓고 갑자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했는데 데려와가지고 싸우더라고. 웃겼어요. 해리포터 같고 막. 전 약간 주술회전 같았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저도 애호님이랑 같은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거기가 정말 한팔 푸시업? 네. 좀 잔인했어요. 맞다. 싫어하실 것 같아.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얘 썸머님이 잔인한 걸 거의 못 보시거든요. 이 영화는 어땠나요? 이 영화는 정말 다행히도 그 피가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막 팔이 잘릴 때 살이 잘려서 막 으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고철 덩어리 부품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레고가 상하체가 분리되듯이. 더 잔인해. 전반적으로 레고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너무해. 아니 뭐 건담?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괜찮게 봤습니다. 다행이죠? 휴. 혹시 오리님은 어떤 액션씬이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저는 액션씬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인 모터볼 장면들이 저도 그거랑 고민했는데 네 좋았고요. 왜냐면 그 처음에 알리타가 모터볼을 처음 접할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하고 이제 알리타가 진짜 모터볼 대회에 나가서 활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뭔가 연결이 되면서 액션이 되게 강조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제가 가져온 영화니까 추가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씬을 하나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알리타가
함선을 발견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내 거다. 이거를 뭔가 느낀 것처럼 저게 지휘실이야. 그쵸. 걸어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기갑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씬입니다. 네.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해리포터 세계관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전 그래요? 이거 보고는 마블 같았어요. 그 마블이 약간 우주인들과 싸울 때 느낌? 근데 이건 내 거야.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게 전 지팡이 주인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 이 영화가 그 제임스 카메론 타이타닉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각본을 했나? 연출을 했나? 그렇대요. 그래서 그 물 안에 있는 배 막 찾는 장면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오마주? 약간 이렇게. 그 해골 앉아있는 것도 조금 배에 이렇게 침몰해 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이거 쓰면서 제임스 카메론? 익숙하네 하고 넘겼는데 그랬군요.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일치월장. 그러면 이게 또 26세기니까 미래를 구현한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또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디스토피아 상상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막 망하면 어떻게 한숨 쉬지 마세요. 감독이 되시겠어요. 되면 좋죠. 크리스티나 썸머 하세요. 진짜. 아무튼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그런 구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을 있잖아요. 위에 자렘 말고 밑에 있는 고철 도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휴고가. 근데 이렇게 한 바퀴 오토바이.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 타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고 약간 재밌겠는데? 약간 간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간지 났어요. 멋이 난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먹을 게 토스트 같은 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 알리타가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만날 때 그래서 먹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나? 약간 디스토피아라고 해서 막 고철을 씹어먹고 그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감도가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지금 궁금했어요. 무슨 감도 센서요? 그러니까 알리타가 한번 죽을 뻔하고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몸이. 근데 그러면서 뭐 촉각 센서 감도가 높아졌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만져보다가 키스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느끼는 거지?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느낌? 근데 그렇긴 하네요. 옷을 입어야 되나? 저는 이거 사실 모습으로는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대사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자렘을 보면서 뭐야 저건 마법이야? 이렇게 알리타가 말하는데 아니고 뭐 엄청난 과학으로 저렇게 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이게 확실히 미래 디스토피아 장르구나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네요. 과학. 마음에 드는 장면이라고 하면 미래는 아닌데 그 엄마가 알아보잖아요. 시렌이 딱 네. 그리고 마지막에 휴고랑 그 눈물에 작별을 하고 있을 할 때도 못 찾았다고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 힘을 잊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치는데 이렇게 막 고철 레고 싸움에서도 갑자기 인류애와 모성애를 다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연결이 꽤나 자연스럽게 흘러갔네? 이거 좀 성공한 것 같다. 에이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철 도시에서 꿋꿋이 인간으로 살고 싶다니까요. 예. 살아가세요. 근데 결말이 너무 잔인하긴 해요. 시렌의 결말을 맞고 싶지는 않기는 해요. 너무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막 보관해 놓는 그건가요? 네, 그렇죠. 상자 안에? 박물관처럼 보관된 시렌. 홀리. 그러면 결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렘에 올라가려던 휴고와 그를 구하려던 알리타. 그럼에도 휴고는 결국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알리타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 자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모터볼 챔피언 최종 결정전에 출전한 알리타. 슬프지만 결연한 모습과 이를 쳐다보는 자렘의 노바의 모습이 나오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시즌 2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나와야만 할 것 같은 결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치월장이 써보는 알리타 시즌 2. 빠밤. 주기 착착 맞네요. 그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궁금했던 게 그렇게 다들 자렘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자렘의 요 신발 밑창 같은 바닥바닥 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렘은 어떤 공간인지,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중도시 자렘은 어떤 모습이길래 다들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근데 이런 헌터 뭐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싸움이 없지 않을까요? 평화롭게? 죽을 목숨이 위협받지 않고 싸움이 없고 평화롭고 약간 굿플레이스 같은 느낌 아닐까요? 아, 천국 굿플레이스. 아하. 저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왠지. 그리고 뭔가 치열한 경쟁 사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강남, 한국인가요? 홍담동 뭐 이런 세상에.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미래의 모습을 좀 결합하자면 저는 그 헝거 게임에서 약간 잘 사는 동네가 거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1구역, 2구역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잘 사는 동네인데 뭔가 분위기가 우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난 것만 뽐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부자 동네지만 뭔가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봤네요. 삭막할 것 네, 같다. 맞아요. 오리님은요? 저도 네오님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되게 평화로울 것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 고철 도시랑 크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세계가 나눠져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세상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지능이 정말 낮은 로봇 하나가 어떤 인간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뭔가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알리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자렘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노바에 의해서 어떤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뭔가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건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뜬금없게 오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옛날에 무한도전 특집 중에 계속 끝까지 게임에서 주사위 던지기였나? 해서 끝까지 가면 엄청난 우승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서 탈락하면 호텔방 가서 먼저 쉬는 그 특집이 와이키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런 걸지도. 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오님 말씀 듣고 비슷한 동화책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무슨 애벌레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기둥을 형성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있는 애벌레만 보면서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대요? 몰라, 좋은 게 있대. 그러면 걔는 또 위에 보면서 몰라, 좋은 게 있대. 이렇게 가서 그 주인공 애벌레가 엄청 힘을 들여가지고 기둥 맨 끝에 서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둥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애벌레들에게 말을 안 해줘요.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와, 괘씸하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메타?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다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 다 위를 보고 뭔가 지향하고 숭배하고 경외심을 느끼지만 사실 위에 가도 별다를 게 없다. 뭐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소설이니까 엘리멘탈 시티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그러면 현실은 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위에 올라가도 없을까요? 그쵸. 유토피아는 없죠. 근데 그래도 엘리멘탈 시티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유토피아인가?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주인공은 어디에 있든 투쟁을 해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럼요. 이거랑 연관지어서 저희가 자렘도 미스테리지만 그러면 자렘을 지배하는 노바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오리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그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 책을 알아요. 읽진 않았지만 그 조지 오웰의 그 1984? 1984? 그 빅 그거 있잖아요. 그 내려다보는 그 뭐 빅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감시하는 감시자 노바가 그런 이미지로 저는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자렘도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사회일 것 같다. 왜냐면 그런 노바가 다스리는 자렘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300년 전 이 공중도시가 다 망가졌는데 자렘만 남은 것도 뭔가 이 노바의 계략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URM이 다른 공중도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노바를 약간 처단해야 돼라는 지령을 알리다가 받은 것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노바가 엄청난 흑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바가 인간일 것 같아요? 사이보그일 것 같아요? 와 이거 생각 안 해봤다. 인간이어야죠. 원래 나쁜 건 인간. 아니요. 인간인 척을 하는 사이보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대1로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렇게 촥 벗고 이제 나도 사이보그였지롱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뭔가 어쨌든 이 사람 히스토리가 가난했을 것 같아요. 인간과 사이보그 사이에 뭔가 뭐 사랑을 하거나 뭐 가족이 있거나 이랬는데 뭔가 엄청 슬픈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맞아, 노바까지 맞아. 된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서사를 가지기에 인간의 몸이 적합할지 사이보그의 몸이 적합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노바가 힘을 짱 세게 가지면 슈퍼노바? 진짜 죄송한데 저 아까부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노바? 혹시 하셨어요 슈퍼노바? 그런 생각? 아니요. 예스. 이 엔드를 어떻게 하면 좋아? 잘했어요. 굿잡. 생각이 들잖아요. 노바? 블랙맘바까지 생각했다 슈퍼노바로 온 거라고요. 아까 나이비스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여기서 영감을 받으신 걸까요? 에스파랑 자꾸만 그럴 수도. 아니 저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노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자기의 인물 상을 영화 완전 후반부까지는. 그래서 계속 그 파란 색깔 눈으로 다른 사람한테 빙의를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벡터 아저씨가 엄청 몸을 계속 빌려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 이제 뭐랄까 하청업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혼 뺏겼다 들어왔다 맨날 세수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도깨비 때도 육성대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봤거든요. 뭔가 그 장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힘들어하는 것까지 뭔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쵸.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오케이.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 아저씨도 노바의 일부분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인간한테만 투영해서 들어가네요. 고철도시에서 인간으로 살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고민되는 포인트가 넘어오시죠. 참.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맞았으면 좋겠는 거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면서 시즌2가 과연 나올까 이런 소리도 초반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무조건 제작하겠다라는 기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이 엄청난 의지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 나올 시즌2를 저희가 그때까지 이 방송을 들으며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노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제 안 생각을 하셨잖아요. 말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노바가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왜냐면 노바가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자기가 안 내려와요. 자기는 그쵸. 빙의만 해서 이 고철 도시로 오고 그리고 어쨌든 노바가 알리타를 계속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에서 뭔가 자기랑 이 자렘이라는 도시의 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고 위협적이라고 느꼈나 봐요. 맞아요. 모터볼에서도 뭔가 제일 막
우승한 그런 로봇이나 사람은 무조건 자렘으로 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뭔가 그러면 그 무토볼에서 우승한 사람은 되게 노바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자기한테로 올 수 있게 하고 뭐 시렌도 뭔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되게 겁쟁이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좋은 데라니까요 거기. 저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넘어갈까요? 네. 하고 아까 거 붙이고 저희 일치월장의 고유 코너인 별점 매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리님과 이 고등학교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오리님이 좋아하는 영화라는 거는 항상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몰랐었는데 지금 N년 만에 듣는 N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개 큰 기대로 하고 왔는데 이 작품을 소개해 주신 오리님이 왜 이 작품이 인생 작품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작품에 대한 별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오님을 위해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렌다. 저는 이제 인간도 사실 많은 부분을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이보그랑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로봇과 인간을 마냥 적대적으로 다루는 영화나 작품보다는 뭔가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는 작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타를 처음 접했을 때도 뭔가 그 사이보그와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독특해서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인생 작품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엄청 고차원적이네요. 면접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저 그때 들었으면은 그렇구나. 혹시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이해를 못해서 기억을 못했나 봐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이 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평점은 어떻게 되셨나요? 10점 만점으로. 어떠신가요? 10점 만점이요? 네. 그러면 저는 9.7점 주도록 와 진짜 높아. 0.3은 왜 빼신 거예요? 0.3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편 무조건 나온다 하고 너무 기다렸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맞아요. 사실 그러네요. 후속편 소식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제작사 너무하다. 너무했네. 감점 0.3점. 분노 점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역사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아니에요? 아니 10점 아니, 주신 10점도 적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집중 안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 별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7점이요. 높은 거예요. 정말요? 왜 그래요? 진짜 높은 거예요. 여기 그래요? 평소에 맨날 4점 주고 막 이러거든요. 무슨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디플이 배속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배속을 계속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배속을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최소 1.5로 보던 찰나에 배속이 안 돼서 진짜 풀로 2시간을 영화를 저도요.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쭉 봤어요. 한 번에 안 끊고. 그리고 저는 원래 막 오늘 미래 세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상을 정말 꿈에서도 안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저한테 낯선 장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봤다는 거는 좀 계속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 화면 효과가 확실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점수를 얻었고, 그리고 그 로봇을 다룰 때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뭔가 시사점을 주고 싶어 하는 작품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시작하는 작품도 있는데, 아까 우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건 당연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건 이런 건가? 그럼 인간이랑 얘랑 뭐가 다른 거지? 누가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처음부터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점수.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낮은 점수?
저는 3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누군가의 인생 작품을 심지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좀 낮은 점수를 드리니까 너무 약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죄송한데 이때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변명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빼미님이랑 다르게 디스토피아 이런 세계관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르를 다룬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예를 들면 뭐 말씀해주신 헝거게임도 있고 뭐 메이즈 러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전 그런 거를 조금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로봇 약간 이런 장르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트랜스포머 이런 것도 약간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르에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종합해서 6점.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두 번째 본 거였잖아요.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좋았어요. 첫 번째 봤을 땐 정말 거의 이해를 못하고 휴고와 알리타의 사랑 이야기. 휴고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 저 배우 나중에 뜨겠다. 그냥 이 정도의 감상평이었거든요. 왜죠? 심했다. 전혀 영화를 감상하지를 않았네요, 그냥. 근데 의외로 이제 휴고는 뜨지 않았고 영화를 다시 본 지금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주는 나름의 로봇과 인간의 그런 이야기도 저는 좋았고 전 사실 오리님이 말씀해주신 최애 장면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 함선을 찾으러 갈 때 사실 제가 마블 영화 중에 캡틴 마블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희열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이 영화에서 받았어요.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그 함선에서 딱 자기 바디를 찾아서 딱 맞아질 때도 그렇고 그런 웅장함이 확실히 느껴졌어서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막 휴고랑 그 자팡? 루팡인지 자팡인지 그 친구와의 추격전 뭐 이런 거는 사실 굳이 넣어야 되나? 약간 휴고가 알리타를 엄마 찾듯이 찾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아쉬웠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리님 오늘 녹음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빼미님처럼 뭔가 상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맞죠.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누군가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이 작품의 진심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다들 너무 친절하게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녹음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저희 인사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늘도 어제보다 일주일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